안녕하세요. 개발자의 교양 한 스푼, 비디오의 평비입니다. 희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비님. 오늘도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바로 군수업체에서 일하는 개발자,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수업체라고 하면 왠지 좀 비밀스럽고 전쟁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희라님은 어떠세요? 맞아요. 뭔가 첨단 무기를 만들거나 아주 중요한 국가 기밀을 다룰 것 같은 이미지가 있죠. 특히 개발자나 엔지니어라고 하면 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군수업체에서 일하는 개발자나 분석가들은 혹시 전쟁이 나면 실시간으로 전쟁 상황 정보 같은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뉴스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화 속 주인공처럼 실시간으로 전쟁 정보를 다 받아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왠지 자기들이 만든 무기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물론 궁금할 수는 있지만 업무 범위와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수업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보안 등급이 굉장히 높아요. 개발자나 엔지니어, 분석가들은 자기가 맡은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만 아주 제한적으로 접근이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철저하네요. 예를 들어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은 그 유도 시스템의 기술 정보나 관련 테스트 결과에는 접근할 수 있지만 그 미사일이 지금 실제로 어느 전장에 배치되었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같은 정보는 알 필요가 없죠. 그런 정보는 작전이나 전략 부서에서 다루게 됩니다. 일반적인 IT 회사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군수업체는 정보가 아주 조각조각 나뉘어 관리되고 각 팀이나 개인은 자기에게 할당된 그 작은 조각만 볼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가 설계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무기 만드는 것만 생각나는데요. 무기도 만들지만 무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투기 조종석에 있는 복잡한 디스플레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레이더 시스템의 신호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거나요. 또 가상으로 전투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무기 성능을 테스트하거나 군수놀자 보급이나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복잡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 엔지니어링, 데이터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그 대상이 군사 기술일 뿐이죠. 아하, 그렇군요. 무기 자체보다는 그걸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 쪽에 집중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이 터지면 개발자나 엔지니어들은 실제 전장 정보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필요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그럼 국방부나 국정원 같은 곳의 IT 부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쪽은 정보도 더 많이 다루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그리고 사이버작전사령관, 그리고 국정원의 정보기술 관련 부서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이 부서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걸 넘어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거나 사이버 공격 방어, 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 운영까지 수행하거든요. 예를 들어 국방부 IT 부서는 국군 내부의 네트워크, 무기 태기 연동 시스템, 전투 통신망 등 다양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위협 정보를 탐지하거나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는 일을 해요. 특히 사이버 전쟁 시대에는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역량이 정말 중요하죠. 와, 그럼 진짜 영화처럼 이거 지금 해킹 당하고 있어 같은 상황도 생기나요?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조용하고 복잡합니다. 공격이 감지되면 바로 격리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프로세스가 매우 정교하게 돌아가요. 실제로 이런 작업을 하는 분들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기보다는 보안 전문가, 리버스 엔지니어, 네트워크 분석가, 시스템 엔지니어 등 특수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정원은 더 비밀스러울 것 같아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정보를 더 많이 하는 건가요?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국정원 IT 부서는 당연히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기관 중 하나라 업무 자체가 기밀이고 직원 간에도 정보 접근 권한이 철저하게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개발자라도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 필요성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요. 대신 국정원은 국가의 사이버 안보를 책임지기 때문에 사이버 정보 수집, 암호 체계 개발, 내부 시스템 보안 강화, 인공지능 기반의 탐지 시스템 개발 등 고난이도의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진짜 일반 개발자들이 평생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할 만한 시스템이나 기술들도 많이 다루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해당 분야에 취업하려면 보안 관련 자격증, 보안 경력, 국가기밀 취득을 위한 신원 조회 통과 등 일반 기업과는 전혀 다른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야, 오늘은 평소에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라서 더 흥미로웠네요. 군수업체뿐만 아니라 국방부나 국정원 같은 곳에서 일하는 개발자, 엔지니어, 분석가 분들에 대해서 색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기술은 어디서나 쓰이지만 그 목적과 환경에 따라 개발자의 역할도 정말 다르게 변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도 좋은 자극이 되었길 바랍니다.
개발자의 교양 한 스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